자,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이제 참 정신없이 일주일이 갔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많이 올랐고, 아, S&P 500도 자, 모두 다 최고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이 어떻게 될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판다. 이게 세력들이 하는 제 방송 제목이 세력주 매매법이잖아요.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하죠. 예. 왜냐하면 세력들은 시간적인 여유, 자금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력들도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그냥 망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어요. 어, 하지만 뭐 그렇진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신화를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죠.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자 반대로 이제 이 개미들은 호재를 보고 어, 급등을 하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개미들의 매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대이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이 코로나 때 어, 여기서 이제 개미들은 손절을 하지만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요. 뭐 더 떨어지면 더 사면 그만이죠.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개미들이 무서워서 팔면은 안 좋을 때 매집을 해서 자, 쭉 올라가죠. 그럼 개미들이 정말 막 앞으로 막 미래가 밝다 하면서 21년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이때 계속 개미들은 사지만 그때 세력들은 팝니다. 음. 이게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주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박이라서 제가 항상 동전 던지기 이야기하죠. 과거에 계속 그런 패턴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여기는 50대 50이에요. 동전 던지기하고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동전을 던졌는데 자 99번 앞면이 나왔는데 100번째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확률 계산을 막 합니다. 앞에 것을 데이터 삼아서. 하지만 100번째 때도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50% 확률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바탕에 깔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꼭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예,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올라온 것만큼,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상승을 계속한다. 이렇게 이 주봉상 50선을 깨지 않고 계속 간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앞으로 이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또는 장기적으로도 많이 올라가면 떨어져 봤자 여기서 보셨죠? 예. 많이 올라가면 떨어져 봤자 전 저점을 못 깨요. 예. 그래서 전 저점에 사셨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셨어도 약간 고생을 하면은 수익이 나죠. 그래서 이 상승 N자형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까? 어,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
이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AI 테마로 해서 호재 만발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신화를 썼고 또 이 요번에 이제 11월에 와서 또 테슬라가 또 이 신화를 쓰고 있고 호재 만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연속이 되면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개미가 팔고 세력이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지금 아마도 세력이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올라가도 뭐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물량을 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과거처럼 이렇게 내렸을 때는 개미가 팔고 오르면 세력이 팔고 또 내리면은 세력이 사고 이렇게 올라가면 세력이 팔고 또 내리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0월달, 9월달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가도 조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 50선, 50주선을 깨는 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을 올려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이쪽 부분으로 조정을 한번 하고 또 가고 하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타이밍 같은 걸 봐야겠어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3.5 정도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금리 내리던 것을 조금 더 세게 내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으면 되겠죠. 예. 근데 어, 재작년처럼 금리가 막 5.5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니 금리를 막 올렸을 때 있죠. 이 작년에 막 5.5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적죠. 음. 그러면 그냥 돈을 그냥 막 풀어버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 장기간에 상승하는 이 레이스가 얼마나 더 갈까? 예. 이게 만약에 급등의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라고 본다면은 그냥 막 사야겠죠. 추격 매수를 해야겠죠. 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움직였으면은 조금 많이 올라왔다. 예. 조금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예, 가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한 악재도 없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2019년도 장이 정말 제가 기억이 남는데 되게 좋았어요. 예. 그냥 정말 좋았거든요. 막 테슬라 급등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2019년 연말장이 연말 랠리가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렇게나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를 딱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엄청나게들 매수를 했거든요. 아마 요 시기에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생판 무슨 생각지도 못했던 우한폐렴 뭐 이런 게 발생돼 갖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증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다거나 많이 오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번에도 제 예상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코비드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뭐가 어째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 길어요 랠리가. 음.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을 하더라도 지금 1파보다 3파가 더 길거든요. 그리고 상승 각도도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등이 꼬부라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승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이 간격도 보시면은 간격이 너무 큽니다. 상승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이제 추격 매수 오는 매수세들의 돈이 조금 이제 딸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싸다는 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가도 되나? 그런데 이번 랠리가 여기서 움직인 것만큼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갔을 때는 보통 이제 이 희망찬 호재로만 가득해요. 상승을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지막 남은 저처럼 마지막 남은 이 회의론자마저도 이제는 진짜 뭐 이 상승은 막을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마지막 남은 회의론자 한 명까지 마저도 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고점이 나타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연말 랠리다, 내년 연초 랠리다,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 하죠.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식 하고, 그리고 취임하고 나면은 막 이것저것 막 의욕적으로 막 사업을 펼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업자이니까 건설업계, 또 미국은 또 이 리노베이션, 특히 맨하탄 같은 데 보면 이제 상업용 오피스들 지금 금리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건축업자인 트럼프가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환영하겠어요. 그래서 요 이제 싸게 잡은 건물 이 안에 이제 아파트로 오피스를 이제 아파트로 레지던스로 바꾸는 그 공사. 이제 이게 지금 막 꿈에 부풀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도 떨어뜨리고, 이런 거 많이 펼쳐지면 이제 집값도 떨어지죠. 월세죠. 렌트비도 이제 좀 떨어지고. 지금 미국의 이런 거 이제 주택이나 이런 레지던스 공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이제 이 하우스 건설 사업이 막 이제 아마 당선되자마자 이 미국의 이 건설 사업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싼 인력이 필요한데, 이 싼 인력, 불법 이민자들을 다 내쫓아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받지 않는 거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들어온 사람들은 추방해 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실제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말을 할 때 좀 크게 말을 합니다. 협박식으로.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이제 조정을 하죠. 자,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제 주식 시장의 역사상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 세력은 팔고 개미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개미들이. 그러면 고점이 나왔었다. 그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22년도 요때 연말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막 워렌 버핏이 뭐 엄청나게 뭐 샀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너무나 지금 이제 연말 아마 이 들뜬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어,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데자뷰, 과거의 데자뷰처럼 뭔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상스럽게 뭔 일이 일어나서 이 50주선을 이 녹색선이죠. 이 50주선을 깨고 내려오는 일이 발생될 거다. 음. 근데 나중에 먼 미래를 보면은 여기서 좀 적당한 조정을 하면은 그 조정은 나중에 상승에 그 또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이 없었더라면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상승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이라는 것은 나중에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급등을 계속 이어붙여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미래를 보면은 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할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금리를 이번에도 낮췄죠. 저금리라는 것은 돈 풀기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자들도 저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경기가 이렇게 싹 살아나요. 건축 경기도 살고 기업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막 투자를 하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가게 오픈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확 살아나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뭐 좋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불확실성도 싹 사라졌고 거기다가 전쟁마저도 끝내준다면 세계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히 이제 가져가면은 전 세계가 이제 이 경기가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시기를 이제 맞이할 수가 있겠죠. 현재 있는 자체 이 판으로 봤을 때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접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개미는 하락 시에 공포에 팔고 나가면 그것을 세력이 바닥을 잡는다. 저가에 잡는다. 그리고 예, 자, 좋은 일 생기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개미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개미에게 세력은 팔아버린다. 고가에.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일을 세력이 한다. 근데 이 세력들이 리포트를 쓸 때 항상 미래가 정말 밝아요라고 계속 리포트를 씁니다. 그리고는 뒷공무니로 팔아버려요. 이거 아주 정직하게 쓰질 않아요. 이거 더 못 가요 뭐 하면서 막 쓰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계심을 갖다 보면은 이제 이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접 그 리서치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라고 테슬라도 지금 급등을 좀 이 역대급 급등을 했거든요. 차트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급등 자체가 3일 만에 거의 한 3일 만에 한 70%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과거 역대급
이 역사상 이런 급등은 이 당시도 없어요, 이거. 예. 여기 한 번 20% 이렇게 두 번 정도 있는데 이게 역대급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급등이 이제 과연 이제 계속 뭐 어떤 상승의 시작일 뿐인가? 이건 그냥 세 발의 피다.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보통 저항선 돌파한 다음에는 이 저항선을 이게 지지 삼아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한번 이제 이 매물대에서 한번 딱 지지 받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보통 막 뭐 15%씩 막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400도 뚫고 500도 간다. 그렇다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 좀 있지 않겠어요? 예, 한 2, 3일이라도 좀 조정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때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이제 고점을 뚫었고 이게 매물대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다 털려버렸겠죠. 사멸했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 싹 사멸이 됐을 것이고 아마 빌 게이츠가 이 350인가 어딘가에서 공매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빌 게이츠도 이제 곧 사멸할 예, 그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어, 그래서 조금 며칠 이제 한 타임 쉬고 다시 이제 또 밀어 올리고 그러면은 또 되겠죠. 근데 항상 상승에는 이 레버리지들이 끼어 있어요. 무리한 레버리지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 레버리지들은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하면은 뭐 이런저런 논평이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주가가 어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해갖고 계속해서 막 500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린다. 그러면 뭐 그 누구도 뭐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주식은 그 결과주의란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이게 떨어졌을 때 나는 테슬라를 신봉하고 난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좋은 회사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거봐. 거봐. 근데 이런 결과론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상한가 종목을 막 상따를 했어요. 상따. 상한가 따라잡기 막 이런 거 했는데 어 상한가 한 3개 나온 걸 막 따라잡은 거예요. 막. 근데 그 다음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엄연히 추격 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 좋다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요번에는 한번 먹었을 수 있어도 다음번에도 이렇게 했다가는 또 똑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론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현재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그 정당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막 고점 따라잡기도 막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미국 뭐 선거 돌아가는 판 내가 진짜 잘 알아. 이번에 뭐 볼 거 자시고도 할 거 없이 트럼프가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죠. 막 거침없이.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계속 맞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한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전에 한 어떤 행위들도 다 정당화 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록 요번에 뭐 못 먹었더라도 그러니까 일정한 매매를 한다. 안정적인 매매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번 한 번만 매매하고 그냥 더 이상 매매하지 않을 사람처럼 그냥 이번 한 판만 딱 해보고 에이 돈 다 잃어버리면 안 할래 하고 그런 식으로 잠깐 하고 말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뭐 아니면 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익을 냈냐 못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매매 자체의 어떤 기조, 음, 이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